석회암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 두 번째 강의입니다. 쌤이 앞선 강의에서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세로로 두고 녹화를 해서 보기가 힘들었죠. 쌤이 잘못된 점을 깨닫고 가로로 이번 강의는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자, 카르스트 지형이란 일단 기반암이 반드시 석회암이어야 하고요. 석회암이 지하수의 용식작용을 받아서 형성된 모든 지형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석회암의 주 성분인 탄산칼슘이 빗물이나 즉 지표수나 지하수에 의해서 용식작용을 받아서 형성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카르스트 지형이 분포하는 곳은 고생대, 조선, 누춘군이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기반암이 석회암이어야 하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고생대, 조선, 누춘군이 분포하는 지역은 밑에 지도에서 확인해 보면 여기 지체 구조상 그렇죠. 평남 분지 그리고 이쪽에 옥천 습곡대 이 두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남부, 충청북도 북동부, 경상북도 북부 일대를 중심으로 카르스트 지형이 분포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카르스트 지형들만 살펴볼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지형이 바로 돌리네입니다. 돌리네란 석회암지대에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배수구, 즉 싱크홀 주변이 빗물에 용식돼서 형성된 깔때기 모양의 우묵한 지형입니다. 자, 밑에 그림으로 보면 요런 지형들이 바로 돌리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빗물에 용식되어서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지하의 빈 공간이 함몰돼서 형성된 돌리네도 있습니다. 용식돼서 형성된 용식 돌리네보다는 함몰돼서 형성된 돌리네가 규모가 훨씬 크고 형태가 더 기하학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그래도 알고 계세요. 자, 이 돌리네는요 배수가 양호해서 주로 밭으로 이용됩니다. 자, 선생님이 대학 시절 답사를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자, 영월 지역이 발달한 돌리네예요. 자, 이 석회암 지대에서 뒤에 보면 이거 시멘트 공장이에요. 이 시멘트 공장도 있고 이 석회암 지대에 이렇게 용식작용을 받아서 형성된 돌리네가 분포하고 있고요. 돌리네 안쪽에 보면 이렇게 싱크홀가 아니라 싱크홀이 나타납니다. 이 선생님 친구 중에 애기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작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안에 쏙 들어가니까 요만큼 정도 되는 이렇게 높이에 요 정도 깊이의 싱크홀이 분포해 있습니다. 싱크홀이라고 하니까 구멍이 지하까지 뻥 뚫려 있는 이런 개념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싱크홀은 이렇게 테라로사 즉 석회암 풍화토로 덮여 있는 형태고 강수량이 많으면 간혹 여기에 물이 고이기도 합니다. 아주 천천히 배수가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돌리네는 배수가 양호해서 주로 이렇게 밭으로 이용이 되고요. 배수가 양호하기 때문에 논으로는 이용되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데 2개 이상의 돌리네가 용식작용이 진행되면서 합쳐지면 우발레라고도 하고요. 우발라라고도 하는 지형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 돌리네 2개가 용식작용을 받아서 이렇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와지로 이렇게 합쳐지면 우발라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발라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자, 다음 돌리네보다 더 중요한 석회동굴입니다. 석회동굴은 석회암 지대에서 지하수의 용식작용을 받아서 형성된 동굴입니다. 석회암의 전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발달되는데요. 당연하죠. 자, 보면 자, 이렇게 석회암이 기반암인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석회암은요, 막 전리가 쉽게 잘 발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
이 지하수는 요 암석의 전리들 사이를 이렇게 수직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요. 이 전리 밀도가 높은 부분이 더 쉽게, 그러니까 용식이 약하기 때문에 더 쉽게 이렇게 뻥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뻥 뚫린 요 지역, 요 구멍을 우리가 석회동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 강의에서 우리 용암동굴을 배웠었죠. 이 용암동굴과 석회동굴을 구분할 수 있는 눈에 드러나는 뚜렷한 차이점이 종유석, 석순, 석주의 유무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선생님 사진을 하나 가져올게요. 자, 대표적인 석회동굴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저기 위쪽에 달린 요 아이, 얘가 종유석이고 이 땅에서 솟아오른 것 같은 이 아이가 석순, 그리고 이 석순과 종유석이 만나서 기둥을 만든 석주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 종유석과 석순, 석주는요, 이 석회암지대를 흐르는, 그러니까 석회암을 용식시켰던 이 물이 이 석회 동굴 내부로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다시 수분이 증발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CaCO3 탄산칼슘을 다시 이곳에 침전시키는, 그래서 성장한 이 탄산칼슘의 침전물이 종유석, 석순, 석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석회암이 기반이 아닌 용암동굴에서는 이 아이들을 볼 수가 없는 거겠죠. 자, 이런 석회 동굴들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단양의 고수동굴, 자, 지역명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위치는 당연히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겠죠? 영월의 고시굴, 울진의 성류굴, 삼척의 환선굴 등 여러 지역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들 동굴들은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또 카르스트 지역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석회암 풍화토입니다. 석회암 풍화토를 테라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석회암이 용식된 후 남은 철분 등이 산화돼서 형성된 붉은색의 토양이에요. 즉 녹슨 흙이라고 이해를 하면 빠른데요. 자, 이 석회암 풍화토는 기본적으로 배수가 잘 이루어진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100%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 석회암 풍화토가 풍화가 많이 진전이 돼서, 화학적인 풍화가 많이 진전이 돼서 점토질의 형태를 띠게 되면 이 석회암 풍화토도 배수가 잘 안 되는 습지의 형태를 갖추게 하는 그런 토양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 석회암 풍화토는 기본적으로 배수가 잘 이루어지는 형태의 토양이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이 석회암은 시멘트의 주요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 카르스트 지형이 나타나는 곳에는 시멘트 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뒤에서 또 배우겠지만 이 시멘트 공업은 대표적인 원료 지향성 공업이잖아요.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이 나타나는 곳에 시멘트 공장이 입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멘트 공업이 진행이 되면 석회석을 채굴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카르스트 지형이 많이 훼손되고요. 주변 주민들이 분진, 먼지나 이 소음 등의 이 재해에 노출이 되게 되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이 카르스트 지형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석회암의 주성분은 탄산칼슘으로 산호나 조개류의 유해가 바다 밑에 가라앉아 형성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성층에서 이 석회암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용식되어 형성된 지형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강원도 남부, 경상북도 북부, 충청북도 북동부 등 석회암이 분포해 있는 고생대 조선 누춘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반암이 용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움푹 파인 구덩이를 돌리네라고 하는데요. 지도에서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기호가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이 지도에서 보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렇게 지도에서는 이런 모양의
와지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고선은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등고선이 이렇게 원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요 안쪽에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등고선은 움푹 파인 땅을 표시를 합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기반함이 석회암인 지역의 땅 속에는 석회동굴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방금 살펴봤죠. 자, 한편 석회암 지대에서는 물이 땅속으로 잘 스며들기 때문에 건천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농경지는 논보다는 주로 밭으로 이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에서는 마늘밭이 많이 분포하고 마늘이 유명하다라고 지역성 추론 강의에서 이야기했었죠. 자, 선생님이 지형도에서 카르스트 지형을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이 부분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자, 보면, 자, 요 지형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요 눈금, 와지를 표현한 요 등고선은 우리가 저하 등고선이라고 하는데요. 자, 저하 등고선은 이 등고선 원래 우리가 등고선 안쪽으로 갈수록 저기 등고선의 중심으로 갈수록 해발 고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하 등고선 표시가 있으면 눈금이 있으면 이런 지형은 이 중앙으로 갈수록 등고선의 내부로 갈수록 해발 고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이런 와지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면을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저하등고선이 등장하면 이 화산의 분화구를 표현을 하거나 혹은 이 카르스트 지형의 돌리내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화구와 돌리내를 많이 헷갈려 하는데, 자, 일단 돌리내, 즉 카르스트 지형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요. 이 저하등고선 주변이 굉장히 완만한 완경사면이 형성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화산의 분화구라고 한다면 이 저하등고선 주변에 이 화산체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일반적인 등고선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돌리내는 석회암의 용식작용 혹은 함몰로 인해서 형성된 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석회암을 용식시키는 아이는 지하수 혹은 지표수인데 이 지하수든 지표수든 경사가 급한 사면에서는 얘네들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석회암의 용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자, 여기 경사가 급한 땅과 경사가 이렇게 완만한 땅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경사가 급한 땅은 이 토양 내부에 이 집안에 이런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거죠. 그래서 용식작용이 활발하지 않은 반면에 경사가 완만한 이런 완경사면이나 혹은 평탄면이 제일 좋겠죠. 이렇게 평탄면은 이 수분을 이 토양 속에 충분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석회암을 더 빨리 더 쉽게 용식시킬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리내가 나타나는 주변 지역이 완경사면이다 혹은 평탄면이다 라고 한다면 화산의 분화구이기보다는 돌리내 즉 카르스트 지형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지도에 나타난 지역을 답사할 때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의 특징을 설명해 보라고 했는데 이 지형도를 자세히 보면 자, 저하등고선이 등장을 하고요. 이 저하등고선 주변으로 우리가 산체를 인식할 수 있을 만한 간격이 좁은 이런 등고선이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완경사면을 따라서 기하학적인 모양의 저하등고선이 분포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은 돌리내구나. 그렇다면 카르스트 지형을 나타내는 지형도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봅시다. 갑은 흑갈색 풍화토가 분포한다고 했는데 카르스트 지형에서 볼 수 있는 토양은 적색의 석회암 풍화토죠. 흑갈색이 아니라 적색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을을 보면 벼농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배수에 유리한 토양이기 때문에 벼농사보다는 밭농사에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자, 병을 보면 고생대 조선 누충근 지층이 분포해요 라고 했는데 아주 중요한 설명입니다.
석회암은 해성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암석이고요. 우리나라에서 해성층이 분포하는 지층은 고생대, 조선, 누춘군 지층이 있습니다. 자, 정을 보면 동굴에서 종유석과 석순을 볼 수 있다고 했죠. 자, 석회동굴은 이 탄산칼슘을 녹인 탄산칼슘이 용해되어 있는 이 물이 동굴 안에서 이 수분이 날아가면서 탄산칼슘만 집적돼서 나타나는 종유석과 석순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병과 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의 가, 나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했습니다. 가는 자, 동해 보이고요. 알봉 보이고요. 북면 울릉군이라는 지명이 보이네요. 얘는 울릉도고요. 그러면 A는 나리분지가 되겠죠. 나는 정선읍이고 등고선의 간격이 높은 지역에 저하 등고선이 나타납니다. 화산의 분화구 같아 보이지는 않죠. 그렇다면 얘는 카르스트 지형이 되겠죠. 카르스트 지형이 되겠죠. 자, 기억 보면 A의 평탄한 땅이니까 나리분지의 분지면이 되겠네요. 자, 알봉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맞죠? 자, 울릉도는 화산이 분출 후에 무너져 내려서 칼데라가 형성이 되고 중앙화구를 따라서 여기에 중앙화구구인 알봉이 형성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리분지의 바닥은 당연히 알봉보다 형성 시기가 이릅니다. 자, B. 저하등고선 B는 돌리내겠죠? 돌리내 내부에는 지표수가 지하로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다. 맞습니다. 이 구멍을 뭐라고 했죠? 싱크홀이라고 했죠. 자, 나에서는 카르스트 지역에서는 현무암 주상절리를 볼 수 있다. 틀렸습니다. 현무암 주상절리는 화산 지형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지형이고요. 리을 울릉도의 기반암은 나의 기반암보다 빗물이나 지하수에 잘 녹는다. 반대가 돼야 되겠죠. 석회암, 나의 기반암인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훨씬 더 잘 녹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1차 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지금 한글 파일을 PDF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런 애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시험지 같이 봅시다. 자, 1번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 문화유산의 목록이다. 기역, 니은, 디귿 유산을 볼 수 있는 지역의 위치를 오른쪽 지도에서 찾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했죠. 자, 세계 문화유산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문제 푸는데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을 적어준 선생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기억을 좀 하고 계세요. 자, 일단 기억, 백제 역사 유적지는요. E도 맞고 F도 맞고 G도 맞죠. 공주와 부여와 익산이 백제 역사 유적지로 묶여 있고요. 자, 고인돌 유적지는요. 인천의 강화도와 전남의 화순 그리고 전북의 고창이 고인돌 유적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해인사 장경판전은 합천에 있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지도에 표시된 A, B, C, D, E의 지명과 지역의 특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A는 군사는 맞죠.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아닙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는 어디에 있죠? 영광, 울진, 경주, 울산, 부산 이렇게 5군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에 있습니다. 자, B는요. 전주 맞고요. 한옥마을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순창은 여기죠. 여기. C는 담양이고요. 순창 장류축제는 맞습니다. 자, 한평의 나비축제는 맞은데 한평은 여기죠. 지금 표시된 이 지역은 나주입니다. 자, E는요. 자, 순천 세계정원 박람회는 맞는데 이 순천은 여기고요. E는 광양이죠. 광양. 자, 그래서 지역과 지역의 위치와 지명 그리고 지역의 특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누가 지나가던 친구가 그러던데요. 빵점 방지 문제라고. 틀릴 수 없는 문제였고 틀려도 괜찮아요. 공부하면 되니까. 자, 3번. 지도에 표시된 지명과 지역의 특징을 또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일단 A, B, C, D, E는 지명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A는 서산, B는 당진, C는 아산, D는 천안, 그리고 E는 충주가 되겠죠. 자, 보면 태안 신도리 해안사고는 맞아요. 하지만 A가 태안의 위치가 틀렸죠. 자, 당진은 지역의 위치와 지명은 맞았는데 석유화학공업이 아니죠. 석유화학공업은 서산이죠. 당진은 제철입니다. 자, C 아산은 맞은데요. 전기 전자공업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 자, D는 천안이죠. 그리고 진천 혁신도시는 맞는 설명이고요. 위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충북의 혁신도시. 자, 그리고 기업도시가 충주인 것은 맞은데 이름이 틀렸죠. 제천이 아닙니다. 제천은 요 지역이죠. 요 지역. 자, 계속해서 4번입니다. 지도는 어떤 제조업의 출하액 상위 5개 지역을 나타낸 것이래요. 자, 여기서 많이 본 지도죠. 자, 이 제조업은 제철입니다. 제철. 아이고, 제출이란다. 제철입니다. 자, 1번. 생산비에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아니죠. 계열화된 공정이 필요한 집적 지향 공업이다? 아닙니다. 자, 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는 종합 조립 공업이다? 아닙니다. 이게 뭔지 좀 살펴볼까요? 얘는 자동차 공업에 대한 설명. 얘는 석유화학이죠. 그리고 생산비에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 경공업들이에요. 뭐 섬유, 의류 이런 것들이겠죠. 자, 4번.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해안에 주로 입지한다. 맞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제품의 하중이 증가해서 시장에 입지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선생님이 지어낸 말인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다음 문제 5번입니다. 그래프는 최종 빙기와 후빙기의 해수면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시기에 AB 지역에서 있었던 지형 형성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현재 가는 후빙기가 되고요. 나는 최후빙기의 최성기, 그리고 다는 최후빙기의 어느 시점이 되겠죠. 자, 보면 후빙기의 B 지역에서는 침식작용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후빙기 때는 유량이 증가하고 식생밀도가 증가하면서 사면에서 유입되는 풍화물질들의 양은 줄어들고 유량이 많아지면서 하천의 침식작용은 활발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침식작용이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자, 니은 A 지역의 퇴적층의 평균 두께는 나 시기, 최후빙기의 최성기보다 후빙기에 더 두꺼웠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의 하류에 해당하는 요 A 지역은요, 해수면 후빙기 때 해수면 상승으로 이렇게 침식 기준면이 상승하면 퇴적 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퇴적층의 평균 두께가 두꺼워지죠. 빙기 때는 오히려 침식 작용이 활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B 지역의 물리적 풍화물질 생성량은 다시기보다 가시기에 더 많았다? 아니죠. 다시기가 빙기였기 때문에 더 많았습니다. 자, 가나 다를 거쳐 동해안의 만입지역에 석호가 형성된 게 아니라 다나 가를 거쳐서 동해안의 만입지역에 석호가 형성이 되었겠죠. 자, 6번 넘어갑시다. 자, 6번. 지도의 ABC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했어요. 자, A는 여기 있죠. A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고 B는 영해, 그리고 C는 한일 중간 수역이 됩니다. 자, A에서의 자원 개발은 우리나라가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아니죠. 우리가 독점적인 권리를 갖지 않고 중국과 협의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죠. 자, 비해역은, 그러니까 영해는 통상적으로 외국 선박의 무해 통항권을 인정합니다. 자, C. 한일 중간 수역의 상공에서는
우리나라에 허가 없이 일본 비행기가 항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독도는 C 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도 주변은 통상기선을 적용해서 12해리까지를 0해로 규정하고요. 그 0의 바깥쪽, 즉 일본과 한국의 이의지가 겹치는 부분만 한일 어업협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지도에 가나다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가와 가는 이 서해 쪽 영해, 나는 동해안 쪽 영해, 그리고 다는 이 대한해협의 영해를 말하네요. 자, 봅시다. 기역은 간척 사업에 의해 축소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간척 사업은 요 땅을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이 최외곽 도서인 직선 기선으로부터 12일이 나간 영해는 간척 사업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니은은 여기죠, 여기. 니은은 우리나라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내수라고 하죠. 이 내수 지역은 우리나라의 영역에 속합니다. 하천 내지는 호수와 같은 법적인 지위를 갖는 해역입니다. 자, 디귿 봅시다. 가다는 직선기선, 나는 통상기선으로부터 영해를 설정한다. 가다는 직선기선, 나는 통상기선. 맞는 설명이고요. 리을, 자, 이 부분. 리을은 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8번. 다음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대동여 지도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가와 나 사이의 거리는 40리 이상이라고 했는데, 요 한 칸이 10리니까 하나, 둘, 셋, 넷 더 가죠. 그래서 40리 이상이다. 맞고요. A 하천은 B 하천에 비해서 수심이 얕을 것이다. 자, 하천 얘는 두 줄로 표현된 가항 하천이죠. B는 단선으로 표현되어 있죠. 당연히 A 하천이 더 수심이 깊고 화폭이 넓을 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조선 전기가 아니라 후기에 실학자 김정호가 편찬한 지도고요. 자, 대동여 지도는 지도표를 활용하여 휴대와 열람을 편리하게 했다는 특징이 없지요. 자, 지도표를 활용한 것은 지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고요. 휴대와 열람을 편리하게 했던 특징은 분첩 절첩식이라는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휴대와 열람을 편리하게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5번. 굵은 선으로 표현한 산줄기는 지체 구조에 따라 단절되어 나타난다고 했는데, 대동여지도에 표현된 산줄기는요, 단절되지 않고 백두산부터 저기 지리산까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9번. 이 지역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이 지형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역이 해안면이라는 힌트가 있네요. 침식분지죠. 침식분지. 자, 동면에는 방풍림이 조성되어 있을 것이다. 침식분지랑 전혀 상관없는 설명이었어요. 방풍림은 해안 사구에서 이 모래로부터 입는 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풍림을 조성한다고 했었죠. 자, 달산령 부근에는 주상절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상절리는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한 화산 지형에서 볼 수 있는 지형입니다. 자, 기반함의 특성을 반영한 붉은 토양은 카르스트 지형에 대한 설명이고요. 아니고요. 자, 당물골 여기 있네요. 당물골 부근에는 부채꼴 모양의 충적지는 선상지에 대한 설명이죠. 아닙니다. 자, 해안면 일대는 일교차가 큰 날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맞는 표현이죠. 침식분지에서 기온 역전 현상에 의해서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맞습니다. 자, 다음 9번. 자, 도표의 H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A는 조선 누춘근이 되겠고, B는 평안 누춘근이 되겠죠. C는 송림변동, D는 대보조선운동, E는 불국사운동, F는 경동성 유곡운동.
G는 화산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A지층에는 A지층에는 무연탄이 아니라 석회석, B지층에는 석회석이 아니라 무연탄이 외장되어 있습니다. 니은 A지층에는 고생대 해양 생물 화석이 발견됩니다. 고생대 해성층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고요. 자, 디귿 C 속림 변동의 결과 랴오뚱 방향의 구조선 맞죠? D의 결과 중국 방향의 구조선 맞습니다. 자, G 화산 활동은 한반도 중남부 지방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한국 방향의 구조선이 형성되었다라고 했는데 화산 활동하고 전혀 관계없는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2번입니다. 자, 한반도에서 F 경동성 요곡 운동에 영향을 받은 지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러니까 지형 형성 과정에 집안의 융기에 영향을 받은 지형을 고르라는 문제였어요. 감익공야천 맞죠? 1차 산맥 맞습니다. 우가코는 관련 없고요. 석호는 아니고요. 삼각주도 상관없고요. 해안당구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비읍 해안당구까지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반도의 지체 구조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만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B의 하부 지층에는 석회암이 발견된다. 맞죠? 자, B는 평남문지니까 이 평남문지 하부 지층에는 고생대 조선 누춘근 즉 석회암이 발견이 되겠죠. 자, 니은 D 옥천 꼭대 D의 상부 지층에는 육성층이 나타난다. 맞죠? 평안 누춘군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디귿 A에는 갈탄이 외장되어 있다고 했는데 갈탄은 신생대 지구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 자, F에서는 랴오둥 방향의 구조선이 유사하게 관찰된다고 했는데 랴오둥 방향의 구조선은 속림 변동의 결과 만들어진 구조선이고 주로 우리나라의 북부 지방에서 우세하게 관찰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틀린 선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지도에 대해서 옳은 설명만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기역 가하천은 측방 침식 작용으로 인해서 유로 변경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유공유 하천 하천의 우리나라 하천의 하류에서 나타나는 이 자유공유 하천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데 이 지형도를 봤더니 해발고도가 600, 500, 400, 300 해발고도 하상의 해발고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사천의 상류 지역이다. 감익공유 하천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설명입니다. 자, 니은 C 지점에서는 여기네요. 둥근 자갈과 모래가 나타난다. 맞습니다. 자, 요 하천, 지금 요 지형도에서 여러분이 조금 찾기 힘들었을 문제인데 이 감익공유 하천도요. 하천의 유로 변동 과정이 드러납니다. 지금 지형을 보면 현재 하도는 이쪽이지만 요렇게 과거에 하천이 흘렀던 흔적을 우리가 이 등고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지금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요 부분은 과거 하천의 구하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둥근 자갈과 모래가 나타납니다. 자, 디귿 A 지점은요. 요 지점이죠. 맞은편 하안에 비해서 퇴적작용이 활발하다고 했는데 퇴적작용이 아니라 얘는 침식작용이 활발합니다. 자, 하천이 이렇게 공유할 때 이렇게 굽이치는 요 부분이 침식사면 이렇게 흘러가면서 요 침식사면의 맞은편을 우리가 퇴적사면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리을 B 지점은 D 지점에 비해서 해발고도가 낮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걸 등고선을 직접 읽을 수 있는 친구가 있었을까요? 아주 훌륭한 학생이고요. 자, 이 등고선을 읽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천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표시가 계속 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류가 이쪽, 하류가 이쪽이구나 라는 거 판단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자, 지금 시간이 오전 3시 15분. 선생님이 혀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도 풉시다. 지도의 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A는 백두산이죠.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분지가 있지 않고요. 분지가 아니라 호수가 있습니다. 얘는 나리 분지에 대한 설명이죠. 자, B에는 북한에서 최초로 지정된 경제특구가 있다고 했는데 얘는 신의주죠. 그리고 북한 최초로 지정된 경제특구는 이 지역 나선 특구입니다. 자, C는 북한의 대표적인 다우지라고 했는데요. 다우지가 아니라 소우지죠. 북한의 대표적인 다우지는 자, 원산만 일대와 청천강의 중상류 이 부분입니다. 자, D에서는 D 여기 있네요. D에서는 현재 남북 합작 사업이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E는 금강산이죠. 금강산의 주된 기반함은 화강암이다. 맞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료에서 설명하는 가나다 지역의 위치를 고르라고 했어요. 자, 경상도 지역이죠. 경상북도의 도청 수재지는 어디 있을까요? 경상북도의 도청 수재지는 예천, 안동, 경기 지역에 있는 근데 행정구역은 안동이죠. 경북, 도청, 신도시 도시 이름이 이래요. 경북, 도청, 신도시가 바로 요 지역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혁신도시는요. 자, 경북의 혁신도시는 김천에 있고요. 경남의 혁신도시는 진주에 있습니다. 김천은 선생님 표시되어 있지 않고 2가 경남의 혁신도시가 있겠죠. 자, 다 조령 하면 딱 나와야죠. 문경. 그래서 A가 답이고요. 석탄박물관도 문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경 말고 석탄박물관이 또 어디 있죠? 태백, 보령, 문경 이렇게 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B, E, 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을 나타낸 지도이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르라고 했는데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A, B, C 하천은 백두산에서 발원한다 라고 했는데 A, B 하천은 맞죠. 하지만 C 하천이 백두산에서 발원하지 않았습니다. 2번 G 하천은 D 하천에 비해서 유로가 길다. 이거는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틀렸고. 자, 이 하천은 I 하천보다 유역 면적이 넓다라고 했는데 맞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유역 면적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하천은 우리나라에서 유역 면적이 가장 넓은 하천에 속합니다. 자, 4번 H 하천의 하구에서는 삼각주가 발달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삼각주를 볼 수 있는 하천은 낙동강과 압록강이 되겠습니다. 5번 EFI 하천의 하구에는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는 하천은 낙동강, 영산강, 금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계속해서 17번 보겠습니다. 지도의 A, B, C, D에 대해서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부터 볼게요. C는 D 하천의 유로 변경과 관련이 깊다. 맞는 설명이죠. C는 우가코인데요. 우가코는 공유하천에서 하천이 공유하면서 새로운 유로가 형성이 됐을 때 기존의 유로가 이 새로운 유로와 단절돼서 소뿔 모양의 호수 형태로 남은 것을 우가코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B는 A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이것도 맞죠. B는 자연재방, A는 배후습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A에서는 밭농사, B에서는 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바뀌어야겠죠. 자, 리을 D 하천은 집안의 용기로 하방 침식이 강화되면서 발달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틀린 표현입니다. 집안의 용기로 하방 침식이 강화되면서 발달한 건 감입공유 하천이죠. 그런데 D 하천 주변에 등고선을 보면 자, 어디에도 얘가 산지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차 산맥 즉 융기의 영향을 받은 지형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조사 수행평가에서 모두먼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정리해 놓은 메모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는데, 갑은 보고서를 작성했고, 을은 설문지를 제작했고, 병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고, 정은 자료를 정리해서 표, 그래프, 지도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면 을, 병의 역할은 신뢰조사 단계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특히 을 보면 설문지를 제작했다고 했죠. 설문지를 제작하는 활동은 신뢰조사에 해당하고 이 만들어진 설문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라는 것은 야외조사 단계에 해당합니다. 자, 니은 정의 역할은 지리정보 수집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지리정보 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을과 병의 지리정보 수집 단계에 해당합니다. 자, 디귿 야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을, 병, 정의 역할이 완료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정의 역할은 야외 조사 이후에 자료가 다 모여진 후에 행해져야 할 단계입니다. 리을 조사 주제는 모래내 시장의 상권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모래내 시장 이용객의 거주지, 구매 시 이동 거리, 월별 이용 횟수, 그리고 모래내 시장의 위치 이런 자료들을 수집한 것으로 보아 모래내 시장의 상권을 분석하기 위한 지역조사 수행평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리을 3번입니다. 자, 서답형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을 건데 1번 자료에서 설명하는 도시의 이름은 평택입니다. 서울의 공업 기능을 분담했고 반도체 생산 기업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입지해 있고요. 쌍용 자동차의 완성차 생산 공장이 입지해 있고 국제 무역항이 위치하고 있으며 황해 경제 자유구역의 중심지로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지형도에 나타난 충적지형의 명칭은 이게 뭘까요? 부채 모양의 땅, 선상지를 나타낸 지형도입니다. 배후산지가 있고 이쪽에 배후산지가 있고 평야와 만나는 이 경사 급변점에서 이렇게 부채 모양의 땅이 만들어져 있죠. 자, 3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 낙후된 도심 지역에서 도시 재생 사업이 실시되는 경우 유동인구가 늘고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대가 높아집니다. 그에 따라 건물 임대료 등이 상승하면서 영세 상인이나 원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자, 4번. 하천 상류는 하천 하류에 비해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고 퇴적물의 평균 원마도가 낮다가 되겠습니다. 5번. 자, 가 지형의 명칭은 뭘까요? 해안 단구죠. 6번. 빈칸 A, B에 알맞은 말을 자, 써봅시다. 가 지형은 파랑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파식대나 해안 퇴적 지형이 지반의 융기 또는 해수면의 하강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됩니다. 자, 7번. 객관식 9번 문항의 지형도에 나타난 지형의 AB 단면을 그리라고 했는데요. 9번 문제를 봅시다. 자, 일단 이 지형도를 보고 이 지형도에 나타나는 지형이 침식분지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A, B 지점의 해발고도 그리고 A, B 지점 사이에 있는 지형의 해발고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일단 A, B 지점을 먼저 보면 A는 자, 주곡선이 600, 800, 1000m 그리고 그것보다 하나 더 있는 그 다음 주곡선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해발고도가 대략 1200m 정도 된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고요. 자, B는 주곡선 600m 주곡선 다음에 있는 주곡선이기 때문에 800m 대략 800m 정도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높이가 다르고요.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급경사의 사면을 따라 내려가다가 경사가 완만해지고 분지 바닥이 나오고 다시 경사가 급해서 산지로 이어지는 이런 형태의 지형도 단면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한강의 유량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나라 하천의 특색을 쓰고 이러한 특색이 나타나는 원인을 서술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조건을 봤더니 최소 유량에 대한 최대 유량의 비율, 즉 하상계수라는 단어가 반드시 언급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하천의 특색은 하상계수가 크다라는 말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이러한 특색이 나타나는 원인은 자, 우리나라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강수량의 계절차가 크기 때문에 계절별 하천의 유량 변동이 심하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면 맞는 서술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의 답안지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이 답안을 서술을 해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직. 그렇지만 평소에 우리 수업 시간에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줬고 공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6반, 7반 학생들 매우 우수한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1차 고사 문제 풀이도 했고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기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가 사실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뭔가 수치,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해석해야 한다거나 지도의 위치를 조금 암기를 해야 한다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데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살펴보고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암기를 해준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